오늘장 랭킹5로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이야기해봤던 여러 가지 섹터에 대한 전략들 지금부터 세워볼 텐데요.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PB팀장,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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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제일 먼저 해봐야 될 이야기가 아무래도 오늘은 환율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고환율 기조를 이어갔는데 오늘은 장중에 1,465원을 터치하기도 했어요. 이게 뭐 연중 최고이기도 하고 2009년 3월 이후의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때가 금융위기 여파가 있을 때인데 그때만큼의 지금 상황이 환율로 봤을 때는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어디까지 더 올라갈지 1,470원도 이제 앞두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건 알고 있습니다. 황유현 팀장님. 네. 당연히 뭐 얼마 간다 이거를 우리가 딱 집을 수는 없겠지만 네.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요. 우리가 환율을 도대체 상방 어디까지 좀 보고 대응해야 될지 그게 오늘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아서요. 뭐 딱 얼마까지 갔습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지만 뭐 저에게 물어보신다고 하더라도 저도 잘 모르겠다가 정답일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정치적인 국면이 해소가 좀 되어야 그래도 좀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환율이 안정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군다나 정치적인 이벤트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또 하루하루 뭐 당장 내일 좋아질 수도 있지만 예. 지금 당장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1,400원이 고점이다, 1,420원이 고점이다, 50원이 고점이다 했는데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사실 대응할 수밖에 없고 사실 여기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환전해서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리고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사실 매우 좋은 위치인 거는 맞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외국인 투자자 입장이라고 하면 어떤 뉴욕의 사모펀드의 매니저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 뭔가 공격적으로 매수하기가 쉽지는 않은 환경인 것 같아요. 네. 다만 뭐 들리는 이야기들에 의하면 일단 우리나라가 싸진 거는 맞다. 예. 전반적으로.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올 텐데 사실 이게 들어와야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부터는 사실 한국 주식을 사실 이제는 미국 주식으로 가기에도 이제 부담스러운 환율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렇다면 반대로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는 국내 주식도 분명 메리트는 있을 겁니다. 근데 과연 정치적인 이벤트가 해소되는 게 트리거가 될지 네. 또는 뭐 상법 개정안이 트리거가 될지 또는 뭐 당장 뭐 다음 주에 있을 뭐 JP모건 헬스케어가 뭐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 지금 구간에서는 환율은 사실 더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사실 할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왔다 정도, 너무 이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싶은 정도일 것 같아서 일단 지금 국내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일단은 지금은 보유하는 구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가 뭐 크게 지금 포트에 있어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자 얘기를 주셨고요. 지금 뭐 거의 고점까지 온 상황인데 사실 뭐 하루하루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환율 관련해서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 봤을 때도 우리가 봤을 때도 여전히 국내 주식은 이제 저렴하다라는 인식은 여전하다 얘기를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섹터에서 좀 아이디어를 찾아봐야 될 텐데 경기 방어주, 음식료나 의류 쪽도 뭐 대표적으로 고환율에 대한 이제 수혜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수출 관련해서도 있었고. 근데 이쪽이 지금 선별적으로 시세가 나오고 있고 관심이 쏠리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서요. 그래서 음식료나 의류 쪽에서 뭐 다른 섹터 쪽으로 수급이 이제 가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도 따라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화진 과장님, 만약에 지금 고환율 플레이에서 음식료나 의류에서 다른 쪽으로 간다면 그건 또 어디가 될 것이고 우리는 거기로 가야 되는가? 어떻게 할까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움직이는 섹터가 물론 어느 정도 충분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조선 섹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1월 20일 날 물론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취임식 이후에 아마 본격적으로 북미 쪽 관련 뭐 조선업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하나둘씩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지금 특히 중국 쪽 같은 경우야 뭐 올해 대다수의 수주 물량들을 다 쌓아간 상황이기 때문에 뭐 MRO 사업이나 뭐 전투정이나 이쪽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환율 달러로 이제 환산하기 때문에 지금 대다수의 이제 여러 국내 섹터들 같은 경우가 내년 환율에 대한 이제 전략들을 하나 둘씩 세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1,400원 초반대로 아마 전략을 내세웠을 때 물론 수입 물가들은 이제 부담이 되겠지만은 그만큼 환율 쪽에 해서 가장 이제 환율의
대한 트리거 가장 좋은 거는 조선 섹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화장품도 움직이고 있고, 물론 음식료도 마찬가지는 하겠지만은 그런 측면에서는 가장 이제 시장에 대한 마진 자체가 조금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측면에서는 좀 조선 섹터가 조금 유심 있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아까 얘기했던 삼양식품이나 물론 화장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올해 이제 밀양 공장에 본격적으로 증설이 완료가 됐고 내년부터 환율의 수혜를 대다수가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주가 제일 크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 화장품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특히나 이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많이 샀던 섹터 중에 하나가 또 자동차이기도 합니다. 물론 자동차도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환율의 수혜를 좀 내년에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당장에 주가는 움직이지는 않았지만은 실제적으로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조선 그리고 자동차, 화장품, 음식료 쪽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 그리고 화장품, 자동차, 음식료까지 좀 얘기를 주셨어요. 조선은 나중에 저희가 또 자세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화장품 이야기가 좀 나와서 한번 볼 텐데 분명히 우리 K-뷰티에 대한 관심 정말 여전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성비를 외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출 호조 같은 여러 가지 내러티브는 훼손이 되지 않았는데 화장품이나 미용기기 쪽이 좀 시들시들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다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유현 팀장님, 분명 뭔가 문제 없어 보이는데 잘 가던 쪽들도 그렇고요. 오늘 좀 다 쉬어가네요. 결국 피크아웃 때문인가요? 문제 없어 보입니다. 문제 없어요? 예. 네, 오늘 조정은 뭐 일정 부분 순환매 양상으로 보이고요. 예. 뭐 오늘 이제 사실 다만 주가의 위치가 신고가에 있는 영역에 있는 종목들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추세선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좀 이제 하락의 정도가 조금은 다릅니다. 이제 여기서 아마 주도주와 비주도주들의 이제 화장품 안에서도 아마 갈리는 것 같은데 대형 뭐 과거에 전통적으로 좋았던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반등 줄 때마다 사실 반등의 세계 좀 약하죠. 예. 반대로 VT나 뭐 이제 피부 미용과 관련된 뭐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반등을 줄 때 가장 세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속도도 가장 빠릅니다. 지금 VT가 가장 먼저 올라오고 있는 양상인데 지금 뭐 이화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서서 계속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의 공통점들은 다 수출주. 네. 수출주에다가 그리고 이제 수출이 뭐 기존에 고정돼 있던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고 확장이 될 수 있는 종목과 업종들만 지금 사실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좀 하고 있고 외국인들도 이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일단은 이 흐름이 언제 좀 흐름이 꺾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일부 화장품 같은 경우 내년에도 실적이 계속 증가세를 보이는 종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당분간 단기가적으로는 더 고환율의 영향도 좀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화장품 섹터는 뭐 화장품하고 소비재 섹터들은 계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내러티브에도 문제 없어 보였는데 지금의 조정도 문제가 없다. 섹터 내 순환매에 따른 일시적인 조정일 수 있고 오히려 이 안에서 이제 종목들의 차별화가 있다 보니 그 주도주의 면모가 더 드러나는 종목이 있을 것 같아요. 화장품 미용기기 안에서 그러면 황유현 팀장님의 탑픽은요? 지금은 파마 리서치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네, 파마 리서치 뭐 여전히 신고가 영역에 있고요. 리쥬란 여성분들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금요일 저녁에 맞으면 월요일 날 출근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아프지만 그 정도로 이제 효과도 좋고 단기간 안에 효과도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피부 스킨 부스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진출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실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충분히 많이 기대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K컬처, K뷰티의 확장성이 사실 예전에는 우르르 나왔다가 이제는 좀 약간 일부 몇몇 업종 종목에만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돈이 몰리는 이곳에서만 사실 매매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뭐 파마 리서치를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뭐 VT도 괜찮고요. 몇몇 종목들 뭐 스킨 뭐 APR 같은 이제 의료 기기 쪽도 피부 미용 기기 쪽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마 리서치가 이제 화장품 미용기기 섹터 안에서 탑픽이다 얘기를 주셨고요. 그것처럼 미용기기 쪽 VT나 APR까지 함께 관심 있게 보자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여전히 이쪽에서 우리가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 고환율 국면에서 결국 주도
주도주 될 수 있는 게 수출이 좀 중심인 것 같은데 얘기하다 보니까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빨리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이게 뭐니 해도 내년에도 주도주고 또 수출에 대한 이슈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고환율 수혜를 잘 받아가고 있는 데다가 미국에 이어서 이번에는 인도에서도 러브콜을 좀 보냈다고 해요. 조선 너무 잘 갑니다. 차라리 조선을 하반기에 좀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아마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세가 너무 좋으니까요. 이렇게 밀려오는 호재가 있어서 분명히 행복하긴 하지만 그만큼 이거 이제 슬슬 좀 수익을 챙겨야 될 때인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듭니다. 이화진 과장님, 일단은 조선주 우리 수익 실현을 좀 할까요? 아니면 눌렸을 때 비중을 좀 더 늘려볼까요? 일단은 상반기까지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야 이제 물론 중반 때 조금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그만큼 중국 조선사들이 대형 컨테이너나 아니면 LNG 쪽에 대한 물량들을 일부 좀 거의 가져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현대 중공업 그룹을 빼고는 뭐 삼성중공업이나 한오션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수준 목표를 생각보다 좀 지지부진했던 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100% 달성은 이제 하겠지만은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어떤 흐름이 나오게 되냐면은 실제적으로 중국은 올해 워낙 많은 수준 물량을 가져갔고 실제로 모든 솔루트에 다 꽉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특히 북미 쪽과 뭐 모로코도 있을 거고 인도 쪽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런 수요가 올라온다. 선주사들의 수요가 올라온다면 그만큼 신조선가 지수도 예전 2008년도 기록을 1191을 뚫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물론 이제 건조하게 되면 2년, 3년 뒤를 봐야겠지만은 물론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거는 한 번에 이런 많은 수주 물량이 나오게 되면은 실제로 이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히 2년 안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3년, 4년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많은 수주들을 못 받게 되면은 결국에는 중고성가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해 봤을 때 상반기 때는 수주 물량과 기존에 2년 전에 이제 받았던 물량들이 하나둘씩 나왔을 때 실적과 수주가 동반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그런 환율에 따른 수익성 크게 이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 이후에 대한 물량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나라도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1분기 때 인력 난으로 인해서 조금 시장에서는 비용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수익성이 개선됐기 때문에 올해 조선주가 충분히 많이 올라왔다라고 해봤을 때는 결국에는 만약에 이런 MRO 사업이나 실제로 물론 연간 20조 규모라고 하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당선인도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국민 경쟁을 위해서라도 이쪽에 대한 더 큰 흐름이 있고 올해 아마 1분기쯤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하나오션이 유무상 정제를 했습니다. 그만큼 계속 꾸준히 정설을 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내년에 그런 수주에 대한 물량들이 오히려 여유가 있는 게 하나오션일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쪽에 오히려 향후에 좀 개별 종목 차별화는 좀 일어날 수 있지는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 내년 상반기까지도 우리 관심 있게 볼만하다라는 얘기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조선 쪽은 추가 상승 여력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조선도 마찬가지지만 그 조선이 잘 가면 이제 기자재 쪽, 부품 쪽도 함께 낙수 효과를 누리잖아요. 이쪽에 대한 시선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조선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서 좀 끌고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기자재는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한화 엔진은 수주 소식에 급등하고 있고 이미 이렇게 엔진이나 피팅주들은 너무 많이 올라서 신고가 영역이기도 해서요. 지금 따라잡기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황유현 팀장님, 지금도 저점에서 우리가 잡아볼 만한 기자재 종목 있을까요? 많이 다 올라왔습니다. 네. 뭐 엔진 하나 엔진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현대마린 엔진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뭐 성광밴드나 동성화인텍 다 보면 다 신고가 영역 근처에 있습니다. 뭐 그만큼 시장에서 가장 주도주로 인정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엔진 두 종목들 하나 엔진이나 네. HD 현대마린 엔진은 저는 지금도 사실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신고가이기도 하고요. 신고가 매매를 뭐 들어하실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손절 대응으로 리스크 관리만 잘 하신다라고 하면 사실 위에 매물대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의 수주가 많이 올라간 것도 올해 사실 신조성가를 이끌어 올린 것도 사실 중국인데 중국이 배를 만들 때 우리나라 엔진도 많이 쓰거든요. 특히 뭐 하나 엔진, HD, 현대마린 엔진 다 마찬가지로 선사들이 선주들이 중국에다가 배를 발주를 주더라도 엔진 한국 엔진을 써달라 이렇게도 요청을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뭐 우리나라 엔진은 지금 어쨌든 품질력에 있어서는 중국보다는 더 나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 종목들은 뭐 기자재 쪽에서 좀 다른 종목 찾아보신다고 하면 엔진류 쪽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엔진 쪽도 여전히 우리가 조선사와 함께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얘기 주셨어요. 신고가 영역이지만 손절선만 잘 지킨다면 한화 엔진이나 HD 현대 마린 엔진 같은 종목들도 도전해 볼 만하다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조선까지 함께 좀 묶어서 고환율 플레이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조선도 내년에 대세지만 AI도 여전히 내년에도 잘 간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죠. 내년에서도 증시의 최대 화두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CES라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분명히 AI나 뭐 로봇 이런 혁신적인 이야기들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엔비디아 쪽에서 이제 계속 보면 미국의 뭐 외신에서도 그리고 글로벌 IB에서도 최선호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또 브로드컴까지 우리가 좀 넓게 또 걸쳐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우리 국내 주식 종목 중에서는 SK 하이닉스 그 밸류체인 여전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이화진 과장님, 네.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쪽 지금도 우리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물론 어제 새벽에 이제 테슬라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X에 올린 게 있죠. 이게 호퍼 GPU를 왜 20만을 무엇을 하겠냐고 얘기했더니 네. 20만 GPU 가지고는 에피타이저일 뿐이다. 그만큼 내년에 AI 칩이 이제 수요가 생각보다 굉장히 커질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최근에 이제 브로드컴까지 이제 시장에 들어오다 보니까 물론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대부분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사실 처음에는 내년에 이제 가이던스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애매한 포지션이 나왔다가 이제 12월 한 초반부터 이게 스탠스가 살짝 바뀌는 모습이 나오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러 빅테크 업체들의 경쟁이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분위기가 쇄신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우리가 2분기, 3분기 항상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가장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항상 전영은 부문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HBM3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HBM4 쪽에 대한 전략을 어느 정도 더 강하게 얘기를 해왔던 거고, 아마 올해 6월 달부터 본격적인 SK 하이닉스도 HBM4에 대한 생산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럼 지금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1월 달부터 본격적인 주문이 들어오게 되고 그 리드 타임이 한 6개월, 7개월 걸린다고 했을 때 특히 장비주들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TC본더 장비나 이번에 새로운 신제품도 나올 것으로 보이고는 있지만은 HBM4 쪽에 대한 시장에서 얼마만큼 시장에 선점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에 올해 내년 상반기에 판도가 좀 갈라질 수 있다라고 보이고는 있는데, 물론 당연히 SK 하이닉스는 일단 3E 쪽에서는 앞서가는 건 맞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어떠한 이제 히든 카드로 나오냐에 따라서 분위기 쇄신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일단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뭐 한미 반도체 충분히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 이끌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물론 ASMPT나 이제 하나인더가 이제 어떠한 기술력을 나오냐에 따라서 승패가 나뉘겠지만은 일단 삼성전자도 충분히 HBM4 쪽에 대한 준비는 되지 않았을까. 물론 4분기 실적이 저는 이번에 재고 물량에 따른 어닝 쇼크가 나올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시장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그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이번 주 화요일이죠. 화요일에 외국인이 처음으로 1,000억 이상한, 그러니까 11월 15일 이후로 처음으로 1,000억 원 이상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년부터 바뀌어질 삼성전자의 수급이나 SK 하이닉스 쪽에 관련된 브로드컴 관련된 항공 물량들이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뭐 삼성전자 쪽도 수급 개선되고 SK 하이닉스도 뭔가 좀 전반적으로 반등한다, 이렇게 IT 투톱이 이끌어준다라고 봤을 때 그 나머지 반도체 쪽도 센티 개선될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가 이 안에서 원픽으로 볼 수 있는 종목 하나 딱 꼽으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시장에서 제일 편한 건 저는 한미 반도체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물론 이제 네. 마이크론 이번에 보조금도 받기도 했고, 실제적으로 SK 하이닉스의 그 90% 이제 TC본더 장비가 이제 한미 반도체고, 마이크론도 물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한다라고 했지만 HBM4를 그래도 이제 거의 80%가 한미 반도체 물량입니다. 일단은 HBM3E나 HBM4 쪽으로
생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미 이제 내년 상반기 때부터는 이런 TC 본드 물량들이 계속 꾸준히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봤을 때 사실 실적에 대한 실망을 한 번도 준 적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계속 꾸준히 1분기 실적도 그렇고 이번 4분기 실적도 해봤을 때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던 부분, 시장에 대한 오해와 진실들을 하나둘씩 메꿔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존에 갔던 19만, 20만 원대는 다시 한 번 더 탈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와, 한미반도체 원픽으로 꼽아주셨는데 이제 뭐 오해나 이러한 부분들을 잘 메워주기만 한다면 기존의 명성을 또 떨쳤던 19만 원대, 20만 원대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AI 소프트웨어 쪽은 어떻게 봐야 될까? 오늘도 강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소프트웨어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면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은 마음 AI가 또 뉴스 나오면서 대장주이긴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안에서도 보면요. 빅테크 관련된 뉴스 있는 종목이 강합니다. 마음 AI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을 이겼다. SP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 비중을 늘린다. 이런 뉴스들이 있는 종목들만 봐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유난히 좀 미리 종목 잡아두기가 참 어렵거든요. 황유현 팀장님, 그러면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뉴스 나올 때마다 하나 잡고 팔고 뭐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플레이만 가능한 걸까요?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네. 조금 저는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예, 좀 구별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보면 이제 반도체 쪽만 본다라고 하면 브로드컴하고 그다음에 엔비디아하고 좀 약간 주가 추이가 좀 다릅니다. 네. 엔비디아는 뭐 다 아시다시피 AI 관련 HBM을 생산하는 기업이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조금 소량 생산 그들에게 맞는 ASIC 칩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본격적으로 아마 내년부터는 사실 올해 하반기부터 올 초에 보면 전망치들을 보면 올 연말 정도부터는 이제 AI ASIC 칩들이 조금 이제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디자인하우스와 관련된 종목들도 작년에 좀 먼저 선제적으로 주가가 움직였다가 사실 올 한 해 내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단순하게 반도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빅테크 회사들이 자기들만의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구동시키려면 거기에 맞는 AI가 들어갈 거고 AI와 관련된 또 칩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그 칩을 만들어주려면 브로드컴 같은 회사에서 관련된 ASIC 칩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관련된 우리나라와 연관되어 있는 설계와 관련된 회사들 그리고 브로드컴과 연동되어 있는 회사들이 조금 더 주가에는 아마 상대적으로 더 좋은 퍼포먼스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오늘 뭐 마음 AI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 실질적으로 AI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는 큰 시세를 내기는 저는 어렵다라고는 봐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용으로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뭔가 대시세를 끌고 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저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좀 약간 설계 디자인 에이징랜드라던가 아직은 삼성전자가 조금 파운드리 쪽에서 약해서 뭐 이제 AD 테크놀로지, 뭐 가온칩스 이런 회사들이 아직까지는 크게 뭐 주가에서 두각을 못 나타내고 있지만 향후에 지켜보시면서 뭐 삼성전자에서 조금 반도체 부분이 좀 살아난다라고 하면 계속 관심 갖고 보셔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에이징랜드나 뭐 이런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에 확실히 좀 관련 있는 그런 쪽은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볼만하겠지만 그 뉴스에 따라서 시세가 좀 간간히 나고 있는 이런 AI 소프트웨어 작은 종목들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자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AI 관련한 이야기까지 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요, 로봇도 최근에 그 시계가 째깍째깍 잘 돌아가고 있던데 주초에는 조선과 함께 좀 콜라보 이런 좀 모멘텀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AI 소프트웨어랑 같이 또 올라가고 있어서요. 로봇주도 이 영향을 분명히 받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AI 소프트웨어가 오른다면 이제 로봇도 같이 가는 것인가? 그 관점에서 한번 오늘 로봇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이화진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일단 내러티브 정도라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네. 우리나라 대다수의 협동 로봇들 사실 실적이 빠르게 올라오기는 쉬운 상은 아니고 어차피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대다수 중국 쪽이 비중이 크고 실제 중국 있는 유비텍 같은 중국 로봇 회사들도 이제 대부분의 협동 로봇을 다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협동 로봇은 대부분 이제 유럽이나 이제 북미 쪽 비중이 좀 높은 좀 상황이고 대체적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북미나 이제 유럽 쪽에 판매 채널 법인을 이제 꾸준히 등록을 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하고는 있지만은 그만큼 제조업 지표에 따라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수요가 이제 대체로 나오기 힘들고, 물론 내년 상반기 때는 그래도 저는 이제 로봇은 주도 사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머스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AI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그래서 아까 AI 소프트웨어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합쳐지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는 회사는 이제 이족 보행 로봇 만들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밖에 없습니다. 물론 내년 상반기에 시양산 테스트를 하기는 하겠지만은, 우리나라 회사들이 이 회사로 실적을 낸다기보다는 아마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그리고 포스코와 같은 이 회사들이 결국에는 실적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M&A 쪽으로 시장이 더 클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머스크는 이거 옵티머스 로봇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간 200만 대 정도 생산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2030년에 연간 자동차 판매만 생산을 2천만 대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다수의 로봇에 대한 수요가 내년 상반기 때 이런 로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로봇이 주가는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밸류로 오른다기보다는 로봇에 대한 산업이 AI와 합쳐져서 레러티브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유로메카는 포스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연계해서 시장이 조금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그쪽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내년 상반기에 그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이제 로봇의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거기에 또 AI 접목된 거 그것까지 확인해 봤을 때 뉴로메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 위주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AI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통신 장비 쪽도 이제는 보릿고개가 끝나고 대세 상승기에 들어갈 거다.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여러 지금 모멘텀 안고 있는데 트럼프 2.0에 있어서도 한국의 통신 장비 쪽이 엄청난 수혜를 누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CES 이벤트도 있죠. 그리고 양자 컴퓨팅 이슈까지. 와, 호재가 정말 많은 상황인데 이렇게 통신 장비가 잘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슈 모멘텀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고민이 듭니다. 황윤 팀장님, 자, CES의 시작이 아무래도 좀 세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네.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요, 차라리 1월 7일 전에는 통신 장비 쪽을 좀 수익 실현을 하는 게 나을까?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에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네. 예. 통신 장비가 이제 6G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 5G 어드밴스드 단계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통신 장비가 싸기는 사실 엄청 쌉니다. PBR 네.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보릿고개 지나서 이제 바닥에서 탈출하는 신호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몇 년 이상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뉴스가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흐름대로라고 하면 또 단기적으로 좀 과열돼서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차익 실현을 위한 모멘텀 어떤 명분을 좀 찾고 있을 확률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연말에 이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면서 다른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들이 있죠. 순환매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통신 장비는 이제 좀 조정이 나올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는데 그 조정이 다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조정이라기보다는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올해 어떤 종목이 이 중에서 주도주가 될지, 통신 섹터 안에서 주도주가 될지 그 부분을 조금 이제 가려내는 그런 작업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신주는 이제 바닥에서 완연하게 거래량들도 대부분 많이 다 터졌고 이제 어떻게 보면 추세를 전환하기 위한 이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 장비는 향후에도 저도 한 번 더 추천주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좀 관심 갖고는 보시되 지금은 좀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관심 가질 수 있는 섹터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정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또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그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1월 7일 전까지는 수익 실현해야 되는 부분이냐 여쭤봤는데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어요. 그러면요, 앞서 통신 장비 여전히 관심 갖고 보는데 그 안에서도 주도주를 좀 가려봐야 된다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대장주처럼 오르는 게 솔리드잖아요. 시세를 완전히 리드해 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오늘도 15%대 급등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솔리드 외에 못 간 종목들도 좀 있어서 이걸 후발주자 성격에서 담아볼 건 없을까도 궁금합니다. 과장님, 이화진 과장님. 네. 후발주로 우리 담아볼 종목 있을까요?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이제 통신주들, 물론 이제 트럼프 이제 당선인이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AI 규제를 완화시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6G에 대한 상용화도 빠르게 조금 투자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봤을 때는 이제 통신주에 대한 흐름이 물론 이제 우리가 워낙 이제 오랜 기간 뭐 KNW나 뭐 솔리드나 대다수의 회사들이 물론 실제 계산된 부분 최근에 뭐 통신주들도 5G에 대한 가입자 수들이 그 70%까지 이제 올라온 건 이제 맞습니다만은 이제 그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우리나라 대부분 5G 관련 뭐 통신주들이나 기자재 장비주들 같은 경우도 흐름은 분명히 바뀔 수는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워낙 그동안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풀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뭐 솔리드뿐만 아니라 뭐 RF, HIC와 같은 회사들도 충분히 만약에 시장의 흐름이 바뀐다라고 했을 때는 기회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이 바뀐다면 우리가 충분히 또 이 안에서 종목 골라볼 수 있다. RF, HIC까지 의견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좀 해볼게요. 연말에도 심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얼빈 공개되고 나서 이틀 만에 100만 관객을 동원했다라고 하죠. 오징어 게임 2 오늘 오후에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와, 이제 기대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러면요, 이게 기대감이 여전한 가운데 우리가 관련주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 궁금합니다. 황유현 팀장님, 하얼빈 그리고 오징어 게임 2 관련주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오, 네. 이제 사실 하얼빈은 조금 평이 많이 갈리는 것 같고 오징어 게임 이제 오늘 네. 개봉합니다. 이제 오늘 공개가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는 일단은 세론이 한 번씩은 다 나왔던 경향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한 번 나오고 나서 저도 오늘 저녁에 가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보고 나서 네. 그 다음에 대응해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고요. 지금 시장 심리가 좋은 상황이라고 하면 네. 그래도 좀 배팅 성향의 성격 자금들이 좀 들어갈 텐데 지금 시장 상황상 여차하면 매도를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 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오후장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은 약해지지 않을까 저는 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 내일 또 이제 우리 증시에서 관련주 그렇죠. 움직임도 중요할 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 심리도 있기 때문에 세론 관점이 될 수 있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화진 과장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하얼빈, 오징어 게임 2 관련주 대응 어떻게 할까요? 물론 최근에 뭐 SBS를 기반한 뭐 넷플릭스 계약으로 콘텐츠에 예. 대한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물론 이제 오징어 게임 1은 이제 나오고 나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가가 움직였다면은 사실 물론 대표적으로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나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물론 오늘 뭐 여러 음식료까지 연계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제주 맥주나 사조 우양 대림이나 같은 쪽도 우양 있고. 같은 종목들도 예.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시장에 대한 뭐 SNS나 여기서 뭐 트렌드 바람이 불어야 더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뭐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야 워낙 사실 변동성이 큰 회사입니다. 대주주였던 뭐 이정재 배우가 뭐 특별 관계의 매도까지 나오면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좀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좀 조심하자라는 주의고 대신에 SBS 계약이 넷플릭스에 대한 추후의 행보에 대한 모습은 조금은 유심 있게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SBS 내년부터 월화 드라마 다시 재개해야 됩니다. 그렇다는 거는 컨텐츠 회사들이 하나둘씩 여기에 대한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얼마만큼 나오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고 물론 IMBC도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변동성이 크지만은 실질적으로 최근에 토요일, 일요일 드라마였던 세계 드라마가 그러니까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이토록 찬란한 배신자와 같은 드라마가 다 대부분 10% 이상 시청률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이게 넷플릭스 이후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컨텐츠 회사들이 추가적인 계약건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유심 있게 관찰해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년에 한번 뭐 한한령 해제듯 좀 지켜본다라면은 분위기도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징어 게임과 관련해서 좀 작은 종목들 변동성 나올 수 있지만 SBS나 IMBC 같은 좀 어떻게 보면 지상파 채널들이죠. 이쪽 관련해서 우리 콘텐츠 쪽에 한번 좋은 바람이 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또 봐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까지 함께 드려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PB팀장,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